오화는 가장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펼쳐졌다, 눈에 띈다. 그래서 관종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찐 관종이라기보다는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인정 욕구라고 할까? 일지에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 우울해집니다. 외롭고 친구 없고 남자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쓸모 가치가 없어졌다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끼죠. 이런 일지인 배우자 자리가 오화니까 이런 나를 알아주는, 내가 뭐라던 인정해주는 남자를 원하죠. 내가 그냥 마냥 놀아요. 백수야. 그때도 남친이 와 오늘 너 열일하고 있네 미모가 이러면 뻑이 갑니다. 네,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오화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을 해줘도 팩트로 해야 됩니다. 네, 오화가 있으신 분들 왜 오화냐면 외모를 보면 우와가 절로 나와서 오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화는 가장 밝고 가장 펼쳐진 글자인데 이 내면의 속이 빈약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스포츠카인데 경차보다 속도가 떨어지죠. 네, 일지에 오화가 있으신 분들은 초반에는 기세도 좋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중반부로 갈수록 뽀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소개팅 애프터를 받을 확률은 높은데 그 사람이랑 더 계속 만날수록 잘 안 돼요. 오화는 좀 친해지면 나를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감당 못하는 남자들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솔직하고 매력있는 오화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오일주분들은 배우자 자리에 오화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자신감 있고 멋지고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미래의 남편 매력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매력은 있지만 매도 부릅니다. 아, 얄미워요.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고 독특하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불이 활활 타는 거니까 열정적이고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면 잘 안 꺾어서 부부싸움 하면은 쉽게 앉으려고 해요. 또 이 남편은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참는 것도 잘 못하고 화를 내면 확 타오르지만 뒤끝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화냈다가도 금방 풀리고 기억도 잘 못하는 붕어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네, 밀당 같은 거 잘 못하고 좋아하면은 확 그냥 들이박는 성격인데 스윗하고 달콤한 말보다는 파이팅 있는 행동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타입이죠. 네, 그리고 좀 짜증나는 건 결혼은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거니까 양보도 하고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남편은 그런 거에 둔하고 서툴 수가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있으면 재밌고 의외로 가정적인 면도 있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에요. 갑오일주 여성분들이 남편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고 개인 공간을 간섭하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병오일주 분들은 조용히 얌전히 있어도 뭔가 눈에 띄는 스타일이에요. 일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병오일주입니다. 이 병화는 빛이고 오화는 열이니까 이게 가장 양기가 강한 거예요. 마치 꽃이 강하게 피어있는 거니까 이제는 질 날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뭐 대충 보면은 병오일주 분들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많고 우울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는, 그래서 병오일주 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정신적으로 성숙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나의 이 적토마 같은 붉은 화의 기운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데 이 불은 시각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걸 의미하니까 외모를 많이 봐요. 네, 남자 만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남자를 만나려면 이 병오일주가 가지고 있는 특이함, 기세, 특히 초반의 기세가 강해서 초반에 남자를 확 사로잡아야 돼요. 네, 이런 적극적인 병오일주 분들 미래의 남편은 멋지고 또 이 가녀지동이어서 친구같이 편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남편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장난기가 많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돈 버는 능력도 꽤 좋은 편인데 돈을 좀 막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리빙 제품이나 투자 또는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돈을 팍팍 쓸 수가 있어요. 병오일주인 나도 돈을 막 쓰니까 둘이 만나면 거덜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무오일주 분들은 일지에 오합간 일주 중에서 가장 그나마 관종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무오일주 분들 내면의 관종기가 아마 요동칩니다. 개그 욕심도 꽤 있어요. 근데 자신감은 없습니다. 멘트를 이때 빡 쳐야 되는데 타이밍 못 잡아서 못 치면은 열받아서 잠이 안 와. 일지에 오화가 정인이니까 바르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 낯가림이 심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집에서 나의 홈그라운드에서는 재미도 있고 또 파이팅도 있어서 거의 뭐
싸움닭이에요. 무토는 가장 높은 산이고 오화는 가장 펼쳐진 상태니까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 나의 이 거지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네, 모일주분들은 연애를 얼마 안 하고 바로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남편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내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1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무호일주분들은 얌전히 있다가도 갑자기 급발진을 잘하기 때문에 남편도 욱하는 성격이면 같이 못 삽니다. 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호일주분들의 남편이 재치도 있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고르죠. 이런 오화 남편 입장에서 무토인 내가 화생토로 상관이어서 나의 은근한 도라이 같은 모습을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조건 보고 결혼하는 인주는 아니어서 남편이 초반에는 막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닌데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인복이 좋고 센스도 있고 능력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의 외모는 얼굴은 좀 그닥인데 뭐 키나 피지컬, 근육량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일 수가 있고 식탐도 꽤 있습니다. 고기나 술을 좋아하고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던가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 뭐 가르치는 거, 공부 욕심이 있는 남자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경호일주. 경호일주는 백마죠. 흰색 말. 멋진 백마처럼 품위가 있고 고급스러움이랄까? 시장에서 오소리감투를 먹어도 귀티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성격은 전혀 품이 있지가 않아요. 자존심도 세고 질투도 많아서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에 희열을 느끼죠. 경금은 완성되지 않은 금이고 오화는 열이니까 이 금을 녹이는 용광로처럼 거의 뭐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경호일주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서 꿀 빨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남자 키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된 능력 좋은 남자를 원하죠. 네, 경호일주분들이 원래 젊었을 때는 외모를 많이 봤는데 결혼할 때가 되면 능력을 훨씬 많이 보는 일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경금의 오화가 정관이니까 답답하고 보수적이고 깐깐한 남편일 수가 있어요. 좀 남편이 욱하는 성질도 있어서 내가 적당히 맞춰줘야 됩니다. 연하여도 연상 같은 꼰대 향기가 날 수가 있고 고집을 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인 오화 입장에서 경금인 나는 정제니까 나의 이 잘 챙겨주는 모습, 현모양처 같은 면모에 반했는데 네, 나의 그런 현모양처 연기에 낚인 거죠. 네, 다음 이모일주분들. 큰 호수에 달빛이 비치는 물상입니다. 네, 아름답죠. 근데 많이 먹으면 좀 통통해질 수 있는 체질이어서 그 강물에 비친 달빛이 보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땡그란.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일주 중 하나입니다. 네, 이모일주분들 식당 가면 항상 이모 반찬 더 주세요 해서 이모일주예요. 네, 굉장히 어두운 글자인 임수를 오화가 비춰주는 거니까 이건 비밀이 없다, 숨기려고 해도 들통난다가 됩니다. 네, 이모일주분들 나쁘게 살면은 잘 들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상사 뒷담화하면 며칠 후 상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네, 그 정도로 타고난 운명이 잘 좀 까발려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피곤한 거죠. 감춰야 될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나의 실수들을 카바쳐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남편이 위기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일 수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자수성가형 남자일 수가 있고 도전 정신과 추진력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큽니다. 내 남편의 외모는 남자다운 듬직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내 남편이 귀엽게 생겼더라도 아마 그곳은 안 귀여울 거예요. 네, 이모일주분들 그 속궁합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수와 우화 속의 정화, 이 정임합으로 그 성스러운 활동을 중요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범생이들, 성적 좋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적 어필이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수컷의 향기가 나는 남자답게 생겼지만 묘하게 섹시한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 입장에서 임수인 나는 정관이어서 남편이 내가 잔소리한다고 막 뭐라 할 수가 있고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둘 다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결국 결혼하고 나서는 둘 다 서로 간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미. 아름다운 미를 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안일 미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미토 있는 분들이 에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가 나한테 예쁘다 그러면 에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안 예뻐요. 네, 사실 본인이 설령 진짜 예뻐도 자신이 별로 예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예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지에 미토가 있는 분들은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많고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매사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확행, 작은 행복 이런 건 없습니다. 돈이 확 들어온다던가 합격을 빡 하던가 상을 받던가 승진을 하던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와야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죠. 네, 그만큼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미토라는 글자는 반전 매력이 굉장히 강한 글자예요. 얌전해 보이는데 도끼가 있고 착해 보이는데 입이 거칠다든지 막 요리도 잘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웬만한 남자보다 더 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매력이 있긴 한데 이 글자가 일지에 있으니까 내가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가장 편해야 될 일지에 뜨거운 토인 미토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일 생각을 하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높은 기대치에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죠.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의 미토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굳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거의 안 사귀어요. 절대 안 사귀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고 남자가 아무리 꼬셔도 어지간하면 잘 안 넘어옵니다. 고집도 세고 신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눈이 높은 편이긴 한데 이러한 이유는 미토라는 글자는 금화교역이라고 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이 미토라는 글자인데 거의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화개장터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양과 다 보이니까 더 까다로워요. 뭐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남자 저런 남자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눈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듯 눈이 꽤 높은 일지의 미토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을미일주분들은 배우자 자리에 미토가 편재로 작용합니다. 편재, 이건 소유욕을 뜻하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남자를 소유하고 싶다는 건데 원하는 남자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분들은 남자를 만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주변에 남자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시기를 놓치면은 가면 갈수록 눈이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져서 오히려 그 소유욕이 남자가 아니라 뭐 돈이나 부동산, 주식, 일, 자기 개발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어서 그냥 때 됐을 때 확 잡아버리는 것도, 남자를 확 잡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을미일주분들이 너무 재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원하는 남자가 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결혼하는 을미일주분들은 외모가 적당히,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적당히 내 스타일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남편은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좀 차분한 편에 머리가 좋고 계산 능력이 잘 돌아가는 남자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을미일주 분들은 이 뜨거운 땅에 꽃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조급함, 빨리 결실을 맺고 싶다는 성급함도 장착하고 있어서 이런 나와 비슷한 성향을 증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는 그래서 성격이 꽤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남편의 직업은 이게 백호살이니까, 그리고 12운성으로 양지여서 활동적인 직업, 돌아다니는 사업이나 좀 센 직업, 군인이나 경찰, 사람 상대하는 직업, 계산하는 전문직일 가능성이 크고 돈도 꽤 잘 벌고 안정성도 있는데 투자 감각, 그 쇳복은 좀 떨어져서 투자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결혼하면 정신을 차려서 투자를 손떼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고 계산 능력은 좋은데 순발력은 좀 떨어져서 재테크에는 좀 소질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네, 다음 정미일주분들. 정미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여운 깡패입니다. 성깔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정미일주분들이 좀 얼굴이 동안에 잘 웃으니까 만만히 보일 수가 있는데 절대 가볍고 만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정미일주분들, 정남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바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치죠. 정화도 열이고 미토도 복사열처럼 열을 보관하고 있는 거여서 뜨겁고 건조해서 매사 촉박하다, 초조함, 불안, 걱정 이런 것도 많은데 아마 미래의 남편도 나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남편이 돈에 대한 강박도 있고 예민하고 기본적인 배려는 하지만 좀 싸가지가 없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말을 예쁘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명령조로 말하기도 해서 정미일주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이 남편이 더 폭발을 시키죠. 그만큼 싸우면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쌓인 걸 다 폭발하니까. 네, 그리고 정밀일주분들도 머리가 좀 좋아서 과거의 기억들 머릿속에 다 있는데 흥분하면은 말로 잘 안 나와서 이게 답답하고 열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남편은 재수없게도 말을 조곤조곤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정밀일주분들은 남편이랑 싸우면은 화가 나고 좀 뭔가 잘 안 돼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이 남편의 장점으로는 일단 기술적인 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전 세계 어딜 떨어져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집념도 있고 몰입하는 능력, 독함도 꽤 세요. 네, 미래의 남편은 승진이 빠를 수가 있고 개인업을 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해서 막 큰 대박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성공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나보다 좀 더 책임감이 있을 수가 있고 신중한 사람일 수가 있고, 정화의 미토 남편은 이게 정화 입장에서 식신으로 딸 같은 남편이랄까? 별것도 아닌 걸로 잘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구 같은 느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남편이 관대지로 에너지가 세니까 일도 잘하고 정밀일주분들은 현모양처 포지션이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네, 다음 기미일주분들. 가장 고집 센 일주 중에 하나죠. 기미일주가 왜 기미일주냐면 인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맞춰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미일주입니다. 네, 재미없죠? 웃을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어쨌든 이게 간여지동으로 둘 다 토인데 기토는 습한 토이고 미토는 뜨겁고 열이 보관된 토니까 둘이 성질이 꽤 다릅니다. 기미일주분들은 보여지는 모습은 고집이 좀 세지만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사상, 가치관은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변덕도 꽤 심합니다. 그래서 남들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을 많이 한 기미일주분들은 겉으로는 받아주는 척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진 않지만 조용히 내 고집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네, 독한 면도 있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면도 있어요. 네, 이런 기미일주분들의 남친이나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어려운 숙제를 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막 하는데, 근데 기미일주분들은 그런 건 또 둔해요. 얘가 날 위해 노력하는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자는 거 하는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기미일주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가식이 없는 진짜 친구 같은 스타일을 만나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막 불타는, 심장이 빨리 뛰는 설레는 연애를 하면은 오히려 빨리 깨질 수가 있어요. 네, 기미일주분들 10대나 20대 때는 이런 나와 비슷한 성향,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대판 싸우는 연애를 했을 가능성도 큰데,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은 다행히 꽤 점잖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다정하고 세심하면서도 달콤한 성향도 있는데, 근데 꼰대 같은 면도 있어요. 보수적입니다. 동양적인 스윗함, 조청 육아 같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같이 살면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신미일주분들은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보석에 미토라는 편인까지 있어서 뭔가 그 찝찝한, 그 짜증나는 게 잘 보입니다. 단점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긍정적이고 밝게 살려고 마음먹어도 거슬리는 게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신미일주분들은 디테일이 요구되는 직업, 분석, 미적 감각 요구, 예체능적인 걸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일할 때 많은 단점들이 잘 보이고 그걸 고치는 거, 해결하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람을 가르치는 거나 상담하는 것도 잘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오지랖도 넓어서 내 에너지를 잘 쓰고 내 거를 잘 퍼주기도 합니다. 좀 착한 면도 있어요. 네, 스스로 고생을 좀 하기 때문에 신미일주분들이 꿀 빠는 거는 3대가 덕을 쌓아야 꿀 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만큼은 잔머리도 좋고 유두리 있고 센스 있고 멋진 사람을 원하지만 결국 끼리끼리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요. 네, 남편이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은 가끔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고생 하나도 안 하려고 해서 짜증이 나죠. 네, 이런 미토 남편은 신금인 나를 굉장히 좀 세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잘 봐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합니다. 네, 이 남편이 신금인 나를 볼 때는 토생금, 식신으로 봐서 굉장히 센 사춘기 소녀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도 날 귀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을미일주분들은 배우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일주입니다. 네, 다음 개미일주분들.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사막에 비를 내려주는, 착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듯 보이지만 화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분노가 들끓습니다.
불만, 비판, 짜증이 많지만 티를 잘 안 내서 착해 보이긴 해요. 착해 보인다. 하지만 참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확 질러버리는데 그때는 거의 불도저입니다. 개미 일주한테 찍히면 개미 지옥에 빠진 거나 다름없어요. 네, 또 맺고 끊음도 확실하고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에요.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꽂히지 않으면 남자가 아무리 날 꼬시려고 해도 막 멋진 척하고 막 스윗한 척하고 잘 챙겨줘도 절대 안 돼. 남자가 내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개미일주분들은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 특이한 묘한 포인트에 끌림을 느낍니다. 확실히 정상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상한 매력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재밌는 남자랑 결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 자리인 미토가 편관으로 내가 리드하기 쉽지 않은 강한 고집과 에너지가 있지만 미토 속의 을목과 정화로 나한테는 식상생재 결국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내 개미일주분들은 남자한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주는 아닌데 그렇다고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남자가 돈이 없어요. 근데 매력은 넘쳐. 그러면 잠깐 만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개미일주분들은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꿈꾸지만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게 이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남들과 똑같은 기준은 아니긴 해요. 남자 보는 눈이 특이하기는 한데 내 입장에선 그게 멋진 거죠. 네, 개미일주분들은 남편 복이 있어도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은 좋지만 남들이 딱히 부러워하지만은 않는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신금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중에서 지지 12글자 중에서 음이 시작하는 글자입니다. 인묘진 사오미 미까지 에너지가 올라왔던 게 신금이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여서 지켜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되고 정신 살짝 못 차리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글자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뺏어 와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승부욕도 세고 성취욕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호구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잘 못 참고 만약 당했다면 당하고 나서 꼭 복수해야지 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리고 겉은 딱딱해 보이지만 속은 물렁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금은 이 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센 척을 좀 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여린 내 본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경계를 많이 하며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금은 분별하고 계산하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글자여서 꽤 오랫동안 지켜보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일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세 보이지만 숙맥적 기질이 있다. 그리고 능숙하고 완성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사실 서툰 게 많습니다. 근데 자신감은 있어요. 신금 원숭이는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혼자가 편합니다. 누구랑 알콩달콩 같이 사는데 특화된 글자가 아니에요. 네, 자, 이런 다재다능한 원숭이 같지만 마음이 여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를 잘 받는 신금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갑신 일주분들 강해 보이지만 여린 면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형국인데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 파워, 권력이던 돈이던 진짜 몸이던 어쨌든 강한 사람을 원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던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밑에 아랫사람, 후배들이 많은 사람 아니면 혼자 사업을 하던가 윗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만약 윗사람이 많더라도 이 남편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밟고 올라가야지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기질을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인 나한테도 쉽게 져주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터프함과 카리스마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독재자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일 줄 알고 만나는데 인성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갑신일주 여성분들도 여우 기질이 없고 말도 직설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남편이 자존심이 센데 얘가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말로 둘이 싸우는 일도 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금, 원숭이가 간목인 나를 귀엽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갑신일주 분들도 자존심이 세서 그런 아이 같은 그런 귀여운 취급을 받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갑신일주 분들 멋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이러한 멋지고 싶어하는 남자와 멋지고 싶어하는 여자가 만나니까 서로 시너지가 날 때는 확 나는데 싸울 때는 또 폭발적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네, 다음 병신일주분들은 명리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처음 내 사주를 볼 때 나는 일주가 뭐지?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병신일주야. 뭐야? 병신일주? 내가 병신이라는 거야? 이 거지 같은 거 사주 안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계신 병신일주분들은 굉장히 쿨하고 호탕하신 분들이던가 아니면 이거를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네, 농담이고 사실 병신일주분들은 이름값을 못하는 일주 중 하나예요.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수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분들이 많고 부딪히고 깨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습득력도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겁이 없고 어떻게든 완성시키는 독한 면도 있어요. 네, 병화는 화려하고 환하고 열정적이게 비춰주는 건데 일지, 배우자 자리에 신금이라는 완성되지 않은 금이 있으니까 부족한 남자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직 뭔가 준비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남자를 키워주고 띄워줄 수 있는 일주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서방님 식사하세요 막 이런 현모양 척가 아니라 잔소리하는 누나처럼 뭐라 막 해가며 욕도 하고 막 잔소리해가며 남편을 잘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병신일주분들은 남자의 가능성을 잘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화의 신금은 편재여서 외모가 깔끔하고 내 스타일인 남자를 만나서 재밌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데 남자가 하자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런 하자들 병신일주분들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단점들 신경 안 쓰고 장점들만 보고 베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몇 년 후 남편은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꽤 많이 벌어올 수가 있어요. 네, 병신일주 여성분들은 남자가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봅니다.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나기 힘든 일주가 병신일주인데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죽고는 못 사는 성격이어서 센 남자를 만나면 뭐 사귀더라도 결혼까지는 못 갈 경우가 많아요. 네, 남편인 신금이 병화인 나를 화극금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편관, 칠살, 나를 무서워하고 내 눈치를 보는 건데 그래서 초반에 확 잡아버려야 돼요. 초반에 길들이기 실패하면 남편은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와 자주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무신일주 분들입니다. 무신일주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지랖이 꽤 넓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남일에 간섭하고 챙겨주고 착해서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순전히 나의 호기심 때문에 남들의 관심이 많아서 오지랖이 넓기도 해요. 누가 어떤 거 하고 있으면 무신일이야. 동료 표정이 안 좋으면 무신일 있어? 네, 그래서 무신일주가 무신일주입니다. 네, 이거 하려고 했어요. 네, 어쨌든 황금 원숭이로서 재주도 많고 잡기에 능하긴 하는데 꾸준하지 못하고 정신이 좀 산만한 면도 있어요. 변덕도 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신일주 분들은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너무 세면 안 돼요. 무신일주 분들도 고집이 세고 무시받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세서 남자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설령 지더라도 열받아서 한이 막 쌓여요. 폭발해 언젠가. 네, 무신일주 여성분들 요즘에는 덜 하는데 60년대, 70년대생 무신일주 분들은 남편복 없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고란쌀 일주라고 해서 이 고란쌀 능력과 매력은 넘쳐 흐르는데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그런 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무신일주분들 정확히 말하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만나는 것도 있어요. 네, 외모가 내 스타일이면 성격이 빠그라져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금이 무토한테 식신인데 이 신금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무토한테 재성, 소유욕이 강하고 예쁜 거, 미학적으로 화려한 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무신일주 여성분들은 멋지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감당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먹여 살릴 각오면 내 스타일인 남자와 뭐 행복하게 결혼생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남자의 내면을 더 많이 보셔야 되긴 합니다. 무신일주분들은 바위 산처럼 강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의외로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많아서 만약 남편이 사고를 쳐도 의리로 애정으로 보듬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사고 치면 한 방에 자르고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계산을 해야 되긴 해요. 네, 엄청 멋있고 잘생긴 건 아니지만 유머 코드가 잘 맞고 친구 같고 성실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결혼 전에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근데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친구 같고 무난한 사람 만나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신일주분들 한없이 한량이 되고 싶지만 일복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노예처럼 일하는 게 일상이지만 안 어울리게 꿈은 현모양처입니다. 나보다 능력있고 멋진 남자를 만나서 의지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남자를 뒷바라지 하기엔 경신일주분들은 너무 세요. 목소리, 얼굴, 행동에서 여림이 뿜어져 나오진 않아요. 강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만약 몸집이 작아도 육식동물의 포스가 느껴지죠. 경신일주분들은 추리닝 바지에 후드티를 입어도 세련됨이 묻어나오고 나름 시크하고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행동이 사실 좀 어리숙한 면도 있고 허당끼도 많고 의외로 귀여운 면도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고 약간 은근 가오를 부리기도 하지만 내 사람이다 싶을 땐 애교가 정말 많아요. 남자를 잘 챙겨주고 헌신하기도 하는데 남자가 일을 잘 못하면 정이 떨어집니다. 낯일이던 밤일이던 열심히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경신일주분들은 강하고 멋진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남편도 보수적이고 꼰대끼가 무조건 있습니다. 남편이 가오와 허세도 있기 때문에 돈도 막 쓰고 체면을 위해 낭비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미래의 남편이 감성적이지 않아서 무뚝뚝한 면도 있지만 나름 의리도 있고 경신일주분들한테도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잘해줄 때는 오빠처럼 잘해주기도 합니다. 나와 남편 둘 다 일중독일 수가 있어서 맞벌이를 할 가능성이 크고 남편의 경제력이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또 금의 간여지동이니까 친구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주가 경신일주입니다. 다음 임신일주. 마르지 않는 물이죠. 물은 지혜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혜라기보다는 두뇌 회전이 빠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고 남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 게다가 신금은 임수의 편인이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선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나만의 기준이 남들이 봤을 때도 나이스해요. 좋아요. 선이 높습니다. 눈이 높은 편이죠. 내가 아무리 눈을 더 낮춰도 남들이 봤을 때는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신일주 분들은 눈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 때 임신일주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고 현재 거울을 본다면 나 많이 성장했다 라고 느낄 거예요. 어쨌든 임신일주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일주 중 하나인데 좀 깔끔 떠는 것도 있어서 남자의 위생도 많이 보고 또 뇌가 섹시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특히 재물적으로 돈적으로 경제적으로 똑똑하고 있어 보이는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전문직이나 연구직, 금융, IT 계통 이런 계통이나 그런 걸 사업할 수가 있고 거의 이런 남자는 알파나 아니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뒷조사를 잘해보셔야 됩니다. 뒷조사하는 건 우리 임신일주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잘 파고 들어가요. 잘 팝니다. 이 남편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인 내가 금생수로 식신이니까 나를 귀여워해줘야 됩니다. 근데 임신일주분들 귀엽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 세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 세련된 미가 있는데 이런 나를 귀엽게 생각하는 남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긍정이던 부정이던 어쨌든 미래의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일 수가 있고 와 대단하다 일 수가 있어요. 다음 유는 닭과 닮았죠. 닭은 부리도 뾰족하고 닭뼈슬도 뾰족하고 닭발도 뾰족하고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긴 닭처럼 지지 12글자 중 가장 까칠해 보이는 글자가 바로 유금입니다. 근데 단순히 유금이 까칠하다 날카로운 금 하는 게 아니라 유는 현실적이고 안정, 실리를 추구해서 쓸데없는데 감정 소비하는 걸 싫어해서 더 까칠해 보이죠. 그리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정없게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칠하고 도도해 보이지만 내면의 외로움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유는 마음이 유유해서 유유자적하고 싶어합니다. 이러는 이유가 유금은 가을의 결실처럼 열매가 익은 것처럼 풍족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고 앞으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뺏기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금은 까칠하다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센 척을 한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지에 유금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굉장히 의리 있고 내 거를 퍼주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일지에 유금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
인생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한량이 되던가 아니면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유금이 자존심이 세 보이는데 은근히 자본주의여서 돈 앞에서는 굽힐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를 얻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죠. 네, 이러한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일지의 유금,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을류 일주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을목은 꽃인데 이 유금도 있으니까 가시 많은 꽃이죠. 겉으로는 순둥순둥해 보여도 내면에는 경계심이 강하고 나름 야망도 있습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목표물이 포착되면 숨겨왔던 발톱으로 먹잇감을 사냥하죠. 네, 을류일주분들은 초식동물의 탈을 쓴 육식동물입니다. 하이브리드죠. 꽃사슴처럼 생겼지만 이빨이 제규어라 보시면 돼요. 자기 방어와 안전 불감증도 심해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경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술집이나 어디를 놀러가도 옆 테이블 사람들이 관상이 안 좋거나 뭔가 느낌이 싸해. 그러면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 촉이 좋아요. 싸함 구별을 잘합니다. 네, 그렇다면 을류일주분들은 싸한 남자도 구별을 잘할까요? 안타깝게도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 자리에 편관이 있어서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평범하고 멀쩡한 남자한테는 안 끌리는 그 본능이 있어요. 남자의 매력은 독특함, 특이함과 자신감 있는 유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을류일주 분들은 남자의 행동이 큰 모습과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데 그런 남자들 중엔 이기적이고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죠. 네, 을류일주 분들 그런 남자들 잘 못 이깁니다. 잡지를 못해요.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을류일주 분들은 일할 때는 좀 센 편인데 대인관계나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할 배우자는 능력이 꽤 좋아요. 을목한테의 유금은 절지라고 해서 모든 걸 맺고 끝내는 직업, 확실하게 결단하고 분석하는 이과적인 직업이나 전문적인 직업, 계산 능력이 좋은 남자일 수가 있고 평관이기 때문에 특수직으로 나라의 녹을 먹던가 평범한 회사원이어도 이 남자는 야망이 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욕심 많고 승진도 빠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남친이었을 때와 남편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결혼 전보다 더 무뚝뚝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간의 대화와 유머 코드가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정유일주분들은 인기가 많은 일주 중 하나죠. 아름다운 촛대 위에 촛불의 물상으로 예술적 감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감각이 없더라도 보는 눈이 특이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합니다. 적당히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신경 쓰일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남자한테 인기도 있으니까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도 어딜 가면 고백 공격을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한테 만약 인기가 없다면 정유일주분들은 동물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뭐라든 꼬이긴 꼬입니다. 네, 근데 정유일주분들 전형적인 눈이 높은 일주 중 하나여서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약간 좀 변태같이 특이하게 눈이 높습니다. 뻔한 것들 있잖아요. 얼굴, 키, 직업 이런 거는 기본으로 보고 여기에 추가로 디테일한 것까지 잘 봅니다. 예를 들면 팔의 핏줄이라던가 목젖이라던가 손톱 모양이라던가 아킬레스건이라던가 셀룰라이트를 본다던가 등등 어쨌든 그런 디테일도 많이 봐서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꼬이는 남자는 꽤 있는데 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면 정유일주분들 연애할 때는 꽤 셉니다. 여리여리한 면이 있지만 남자의 숨통을 서서히 쪼일 수가 있어요. 네, 정유일주분들 말을 예쁘게 하고 남자를 잘 챙겨주긴 하는데 그 약간의 미묘한 남자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은근한 가스라이팅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정화는 열이니까 열로서 뭔가 재료를 다듬고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배우자 자리에 완성된 보석인 유금이 있으니까 굳이 자기 방식대로 잘 살고 있는 애를 사람 만든다고 변화시키려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러다가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아니면 남자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네, 정유일주분들은 똑똑하지만 살짝은 어리숙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처음엔 잘 맞았다가 남자가 진짜 계속 그러면 확 흑화될 수가 있어서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남편인 유금이 정화한테는 편재여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복이 있는 일주 중 하나예요. 네, 웬만한 거 다 평균 이상의 훈남에 착하게 잘생겼고 눈웃음을 강아지같이
개같이 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을 만날 수 있고, 매너 있고 사회생활 잘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남편이 나와 살면은 기가 좀 뺏길 수가 있어서 가끔 남편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기후일주분들은 남친이나 남편이랑 같이 지나가면은 여자가 아깝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후일주 여성분들은 남자 외모를 본다 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미래의 남편이 배우 상이긴 한데 보급형으로 살짝 덜 빚은 느낌이랄까? 네, 이 유금이 토생금으로 식신이어서 기울주분들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만의 선도 분명히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어서 남자한테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나한테 또 바로 잡히는 남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강한 사람한테 끌리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인 유금 입장에서 기토인 나는 편인입니다. 나의 4차원적 기질과 당당함, 은은한 광기 이런 거에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서 데이트할 때 억지로 평범한 척 안 해도 충분히 기후일주분들은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기후일주도 음기가 강한 일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속궁합도 상당히 중요해서 잘생긴 남자보다 스킨십 궁합이 잘 맞는 사람하고 더 잘 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게으른 면도 좀 있기 때문에 기후일주분들은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거를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나의 남편은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청소를 잘한다던가 깔끔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청소하라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후일주분들의 남편은 적당한 훈남이고 샤프하고 머리가 좋고 여자 마음은 잘 모르지만 밖에서는 센스있고 젠틀한 사회적 명성이나 인정을 받는 능력 꽤 괜찮은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60가지의 일주 중 가장 완성된 게 신유일주입니다. 신금도 보석, 유금도 보석, 거의 보석 상자인데, 내가 만약 신유일주인데 거울을 봤을 때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면 사주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탓하시고요. 어쨌든 완성품 같은 신유일주는 깔끔하고 완벽주의자 같지만 그 누구보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내 거를 뺏길까봐 강한 척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집도 세고 거짓말도 못하고 마음도 여려요. 첫 인상과는 다르게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잘 도와주는 성향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유일주가 연애를 할 때는 절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밀당, 플러팅, 가스라이팅, 지능적 플레이 이런 거 잘 못하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단순한 것도 있어요. 일할 때는 그렇게 까다로운데 연애나 결혼했을 때는 그냥 퍼주기도 하고 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아서 남자가 내가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남편은 친구 같은 가녀지동이니까 친구 같은 면이 있고 같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구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친구 같지는 않아요. 나의 투정을 받아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맹하게 우유부단하지는 않고 결단력이 있고 카리스마도 꽤 큽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남편은 에너지가 강하고 유치한 듯 하지만 책임감이 있고 추진력도 강할 수가 있어요. 네, 무모함도 있어서 내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큰데, 또 이 남편이 적당한 간섭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 풀어주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목줄을 주는 걸 즐깁니다. 약간 이 남편 애정 결핍도 있기 때문에 칭찬과 스킨십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네, 정말 대형견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평생 은근히 훈련을 시켜야 되면서, 또 얘가 성깔이 있어갖고 너무 학대를 하면 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훈련과 사랑을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네, 다음 개유일주분들은 가을비와 닮았습니다. 네, 가을 단풍이 막 울긋불긋하게 피어있는, 그리고 해가 지는 노을에 끈적하게 내리는 비가 개유일주죠. 막걸리가 땡깁니다. 그래서 개유일주분들은 술을 조심해야 돼요. 얌전해 보이는데 술 먹으면 훨씬 업돼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유일주분들은 감성과 사색에 빠지는 것도 좋아해서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책 들고 가서 2페이지 보고 바로 핸드폰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개유일주분들은 빛나는 보석처럼 세련되고 도회적이면서도 오버하지는 않지만 어디서든 눈에 띄는 존재감이 은은하게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개유일주분들한테 똑 부러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똑 부러진다는 아니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똑 부러진 척을 잘하는 겁니다. 네, 평범한 척, 멀쩡한 척도 잘하는데 속으로는 4차원적 기질도 있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성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유일주분들은 눈이 높은 일주 중 하나예요.
이 금생수로 가장 맑은 물과 깔끔한 보석이어서 남자의 위생과 청결, 깔끔함,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성격, 뭐 이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미래의 남편은 상황 판단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책을 금방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지적인 매력이 있다. 지적인 매력이 있지만 나한테 지적도 많이 해요. 네, 전형적인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네, 잔소리가 많을 수 있고 계산 능력이 좋아서 기뺏겨, 피곤해. 착하긴 한데 차가운 느낌도 들고 또 가끔 가다가 진지하게 아재 개그나 이상한 드립을 치기도 하는데 초반에는 나름 재밌었는데 몇 달 같이 살면은 질릴 수가 있어요. 네, 남편이 머리가 좋아야 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좀 쪼잔한 기질이 있어서 돈을 아끼는 성향입니다. 네, 다음 술토. 정말 멋진 글자죠. 충직한 강아지, 끈기, 기다림, 강한 고집, 멋진 도자기 같은 큰 그릇적인 면모. 이러한 술토는 이제 만물의 생명력과 기운들이 눌리는 기운입니다. 차단하고 억압되는 무거운 것이 누르는 기운이죠. 네, 그래서 술토가 일지에 있으신 분들은 몸이 살에 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술토가 아니라 살토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누른다는 것은 양기, 화의 기운을 압축한다는 뜻으로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이 안속에서는 죽은 듯이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봄을 기다리는 거죠. 인내의 아이콘, 대기만성형 술토.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고독하고 우울한 면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누군가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죠. 혼자와의 싸움을 하는 술토는 혼자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걸 당연하다든지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날 안정시켜주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잘생겨야 돼요. 성격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멋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남자를 쉽게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스타일이 현실 세상에 별로 없어요. 편안한 끌림은 남자로서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폭발성이 있어야 되고 야망, 파이팅 있는 기질,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이런 거에 설렘을 느끼죠. 일지 술토도 강한 글자지만 내가 원하는 남편은 나보다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술토가 일지에 있으면 멋진 남편이랑 결혼하던가 아니면 그냥 고독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과연 어떨지 일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갑술 일주분들은 정신적 영역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약간 애늙은이 같은 것도 있어서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영혼의 교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원하죠. 네, 마음이 잘 맞으려면 일단 남자가 잘생겨야 돼요. 네, 갑술 일주분들 나 외모 안 봐 하는데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대중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내 눈에 멋지면 멋진 겁니다. 내 눈에 잘생기면 잘생긴 거예요. 술토, 이 편제를 깔고 있어서 내가 꽂혀야 되고 내 스타일이어야 돼요. 외면이든 내면이든 내가 끌려야 됩니다. 근데 나도 애늙은이니까 애늙은이 같은 남자를 원한다? 이거는 아니고 남자가 좀 밝고 귀여운 걸 좋아해요. 눈웃음을 개, 강아지처럼 짓고 나에게 충성할 것 같은 귀여운 진돗개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남자의 목줄을 쥐는 주도권을 내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갑술일주분들 술토가 편제긴 하지만 나무가 내 감목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땅, 건조하고 차가운 땅이에요. 이게 남편이니까 얘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짜잘한 것들은 내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는데 큰 선택을 할 때는 자기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짜잘하게 고집이 세다기보다는 그 뭔가 가치관, 사상이라 그럴까?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아니다 싶은 건 절대 안 해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미래의 남편과 내가 잘 통하긴 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때는 타협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갑술일주분들도 이기적인 게 있어서 웬만하면 내 멋대로 해야 돼요. 내가 남자의 기대려고 하는 걸 싫어해요. 남자는 그냥 친구 같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술일주분들은 집안의 가장은 내가 될 가능성이 큰 일주고 남편이 책임감이 막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쉬는 거, 약간의 한량 기질도 있어서 가끔 얘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고는 치지 않고 귀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크게 남편에 대한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갑술일주분들은 무난하고 꽤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병술일주분들은 항상 초반 기세는 좋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연애든 하지만
지속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술토가 식신이니까 초반에는 본능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리저리 재다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술일주분들은 다재다능한 편이긴 한데 병술이 아무래도 지는 태양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네, 이러다 기세가 꺾이고 그 당당한 매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어느 순간 남자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그냥 을도 아니라 슈퍼 을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어렸을 때는 남자에게 상처받은 적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고독한 걸 즐기고 또 병술은 백호살이어서 상처받은 걸 기억을 잘합니다.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다음 연애할 때 쉽지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병술주분들은 안정감 있는 믿음직스러운 남자를 원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실제로 결혼할 가능성도 커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술주분들은 화려한 걸 좋아해서 남자 보는 눈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남자의 성격은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외모는 빛이 나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일주 중 하나인데 결혼은 나쁜 남자보다는 능력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술토는 병화의 묘지여서 화려한 거를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서고 싶어도 뭔가 부끄럽고 관심받기는 싫어서 그 은은한 관종이랄까? 나는 이렇지만 하지만 내 남편은 잘 나가야 돼요. 자신감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모습에 섹시함을 느낍니다. 소박한 남자, 아끼는 남자, 좀 절제하는 남자 매력을 못 느껴. 강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남자 내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 미래의 남편이 나름 카리스마가 있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둘이 폭발적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네, 병술일주분들 기본적으로 일주만으로 팔자가 조금 세신 분들이 많아서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잘 참습니다. 약간 알면서도 봐주는 것도 있고 참다 폭발하면은 그때는 백호살 이 백호라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눈이 돕니다. 그래서 철없는 연하는 병술일주한테는 좀 안 맞고 연상에 안정적이고 내면에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고 외모는 잘생긴 편이긴 한데 그 약간 아재스러운 잘생김이랄까? 은단 향기가 나면서 보수적이지만 츤데레 같은 은근히 챙겨주는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무술일주분들. 무술은 높은 산입니다. 높기 때문에 약간의 거만함, 자존심이 센 것 같은데 그걸 티를 잘 안 내요. 왜냐면 이 살아오면서 티를 내지 않아야 좋다는 짬이 생겼습니다. 절제미. 굳이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다. 살아오면서 거지 같은 사람과 엮여보고 안 좋은 상황에도 놓여봐서 이제 웬만한 거는 무덤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술이라는 나만의 높은 성을 짓죠. 고독하다. 이러한 고독을 즐기는 매력적인 무술일주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눈빛은 알게 모르게 그 쓸쓸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근데 고독하지만 또 연애, 사랑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아서 무술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독한 사랑뿐이다. 연인 사이에 묻어나고 쿨한 척을 하지만 한번 마음의 문을 이 성문을 열면은 거의 뭐 엄마입니다. 다 챙겨줘요. 성의 문을 열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열리면은 그때는 올인이에요. 이러한 무술일주의 미래의 남편은 담백하고 솔직한 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잘난 척하고 허세 있는 거, 멋있는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렇다고 남자다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남자다움은 크게 바라진 않고 그냥 유머 코드가 잘 맞고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됩니다. 네, 미래의 남편은 사회성이 좋고 좀 똑똑한 기질, 계산을 잘하는 기질이 있고 주변 동료들한테 인기가 많은 은근한 인싸랑 결혼할 가능성이 크죠. 네, 어떻게 보면 잘생기긴 했는데 약간 시골틱하게 잘생겼을 수 있어요. 크지 않은 눈에 웃을 때 팔자주름이 귀엽게 피어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몸은 굉장히 좋아요. 탄탄한 몸일 수가 있습니다. 농사일, 밭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쪽 일은 아니고 정장 입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무술일주도 이 같은 토인, 가녀지동이어서 배우자 복이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밖에서는 사람 좋지만 집에서는 특히 미래의 남편이 와이프한테는 무뚝뚝할 수가 있고 오래 살수록 소통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애할 때 속내를 알 수가 없거나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은 남자는 안 만나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래서 오빠 같지만 친구 같고 가끔 연하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병술일주분들. 바위산, 완벽주의자, 멋진 사주, 독립심 있고 강하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경술일주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귀엽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내면에 누구보다 귀여움을 탑재하고 있어요. 경술, 백구 같은 애교와 귀여움이 분명히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경술이라는 바위산 같은 시원시원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에 쉽게 남자들이 접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술을 괴강살이라고 하죠. 한 대 맞으면 나도 꼭 때려야 된다. 강한 자존심과 승부욕. 경술도 은은한 인기를 끄는 홍염살이기는 하지만 홍염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아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를 중성적 매력도 있는데 맺고 끊음이 확실해서 남자를 볼 때 남자가 밀당하거나 재는 게 보이면 정 떨어져요. 차라리 나한테 올인하는 모습에 굉장한 남자다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술일주분들은 진심, 무조건적인 사랑, 순수, 편함 이런 남자를 원하는데 결국 잘생겨야 됩니다. 잘생겨야 편함을 느껴요. 사실 농담이고 적당히 생기면 되는데 그 적당히란 기준이 꽤 높습니다. 이 지지의 편인이어서 자기의 스타일이 확고해요. 일단 남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책임감은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은 이런 강해 보이는 날 귀여워해줘야 된다는 걸 대서 남편도 기가 세고 외유 내강이던 외강 내강이던 어쨌든 내면이 강한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살집이 살짝 있는 남자일 수가 있고 돈 욕심도 많고 일 중독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20, 30년 전 경술일주 여성분들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사주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현대 세상에서는 이 경술일주와 남자를 먹여 살릴 정도로 결혼을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자가 능력이 별로야. 그럼 안 만납니다. 차라리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다음 임술일주 분들입니다. 60가지 일주 중 가장 센 일주 중 하나예요. 임술일주 분들한테 세다고 하면은 저 안 세요 안 세요 하는데 사실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셉니다. 좀 욱하는 기질도 있고 아주 살짝의 폭력성도 있는데 이 폭력성은 정의로운 폭력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성적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물 젖은 회초리 같은 거랄까? 그런 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 임술일주 자체가 백호살이고 그리고 괴강살도 있어서 괴강, 백호, 쌍으로 있는데 이런 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옛날 사주 보시는 분들은 사주 구조 다 떠나서 임술일주 하나만으로 팔자 세다, 남편 복 없다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빨리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해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임술일주 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100년 해로 하냐면 나의 강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겉으로도 강하고 내면도 강하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별로 안 세 보이는데 내면이 강한 사람이 최고 잘 맞아요. 그리고 미래의 남편은 독립심이 강하고 혼자 있는 걸 즐기고 나름 활발한데 장난기도 많아요. 얼굴은 잘생기진 않았지만 눈빛이 총명하면서 눈빛이 잘생겼습니다. 사회성도 좋고 적당한 여우 기질이 있다. 미래의 남편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좀 잘 참아요.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남편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속사정을 자기가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어쩌다가 술을 마시면은 개가 됩니다. 어쨌든 남편 술 먹이면 안 되고 임술인 나도 내 패턴이 깨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독립적인 기질인데 남편도 독립적이니까 서로 별 터치 안 하고 그러려니 잘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약간은 오빠 같은 면이 있고 임술일주분들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해요. 남자가 믿음직하지 않다. 그럼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기 때문에 아마도 듬직한 사람이랑 결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력이 좋고 공부를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센스가 있어서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똑똑할 수가 있어요. 해수는 돼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 먹을 복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먹을 걸 먹을 때 복스럽게 먹고 귀여운 분들이 많습니다. 해수는 흐르는 물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아직 정화되지 않은 물이랄까? 일지, 내 공간이 정화되지 않은 해수니까 이것저것 막 섞였습니다. 남자 데이터도 이것저것 막 섞였어요. 잘생긴 남자, 똑똑한 남자, 키 큰 남자, 귀여운 남자 다 섞였는데 만약 해수 일지 분들 중에 데이터가 없는 분들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해가 왜 해냐면
그냥 재지 말고 고백해. 나랑 데이트해. 같이 식사해. 그래서 해입니다. 네, 재미없죠? 죄송해. 어쨌든 해수의 키워드는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멘탈 잡고 데이터를 쌓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그런 걸 즐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도 어쨌든 물, 어둠, 차가움 이런 밝은 건 아니니까 집순이 분들이 많아요. 몸보다 정신이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돌아다니고 놀고 모임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게 남자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수라는 물은 멈추고 고이면 썩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흐르게 움직이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해수는 해묘미라고, 해묘미 목운동의 시작입니다. 해묘미 목운동을 준비하지만 아직은 차갑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게 해수여서 운명의 짝을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과연 어떤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일주별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을의일주분들은 사실 남편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을목은 습한 나무여서 원래도 물기가 있는데 배우자 자리에 해수, 또 물이 있으니까 얘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게 정인으로 을목한테 해수는 정인이니까 나를 가르치려 들어요. 잔소리가 많습니다. 을의일주분들. 안 그래도 집에 혼자 있고 싶고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꿈인데, 네, 결혼은 아무래도 같이 으쌰으쌰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또 만약 남편이 자기 주도적이고 내 멋대로 하려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 을의일주는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부드럽고 얌전한 기질의 남자를 원합니다. 근데 또 너무 얌전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얌전하게 잘생겨야 돼요. 훈훈한 남편, 남성성은 좀 약할 수 있지만 크게 욱하지 않고 생각이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해수인 남편이 을목인 나를 수생목으로 나를 상관이라 생각하는데, 상관은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거니까 나를 뭐 거의 광대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귀여워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재밌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을의일주분들은 항상 뭘 배우려고 하고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박학 다식한 거에 흥미를 느끼고 그런 모습에 사랑에 빠집니다. 남편이 조금은 한량 기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시키는 거는 잘하고 나한테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결정에서만큼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다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을의일주분들은 평균적으로 남편복이 있는 일주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만약 을의일주분들이 지금 현재 남편이 마음에 안 들다 하시면은 두 번째 남편은 남편복이 있을 겁니다. 네, 밤바다에 비친 아름다운 달빛 정의의일주. 고상하면서 남들의 눈엔 깔끔하게 보이지만 실제 집에서는 청소 잘 안 합니다. 방구도 끼죠. 물론 방구 끼는 건 당연하긴 한데 달빛처럼 그윽하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항상 옷도 은근 고급스럽고 심플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사실 성격이 외모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사람 좋은 척을 잘하지만 알고 보면 질투도 많고 남 의식도 잘해서 약간의 그 주인공 심리도 있다. 남들의 눈에 안 띄는 건 서운하고 너무 잘 뛰어도 부담스러운 그 미묘한 애매한 위치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확실한 건 인정 욕구가 셉니다.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하자를 잘 찾기 때문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육각형 남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외모, 성격, 돈, 조건 다 보는데 정의일주분들은 저 눈 안 높아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일주분들은 빨리 그냥 카리스마 있게 남자를 잡아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일주분들은 빨리 배우자를 정해야 돼요. 빨리 정해야 되는 정의일주. 그래서 정의일주입니다. 네, 질질 끌고 재면은 눈이 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확 그냥 내 남편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지의 해수라는 정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수 정관은 나를 더 빛내줍니다. 같이 있을 때 창피하면 안 돼요. 아마 정의일주분들의 미래의 배우자는 꽤 괜찮은 조건과 외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큰데 성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대우받는 인생을 살았어서 조금은 이기적이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고집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절대 내 말을 잘 듣는 호구 같은 남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연애 때와 결혼 후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 남편은 일과 돈 욕심이 많고 남들의 평판을 신경 쓰는 직업일 가능성이 커서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는 편히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일주분들은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그 특유의 같이 공감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남자 입장에서는 별 이유 없이 기가 뺏길 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정의일주분들은 남편 보기 좋은 일주 중 하나인데 또 잘못하다가는 쇼윈도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나도 집에 들어가는 기질이 아니고 좀 외향적이면서 친구가 많고 노는 걸 좋아한다면 남편과 싸울 일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낸다면 남편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기회를 엿보는 기회일주, 하지만 결국 기회를 놓치는 기회일주입니다. 약간의 우유부단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다의 땅, 무인도 같은 일주여서 외롭고 쓸쓸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원하는 성과를 이루죠.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남자 보는 눈은 없지만 여러 실패를 거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회일주분들한테 결혼 늦게 해라, 늦게 해라, 늦게 해야 좋은 사람 만난다 이러는데 너무 늦게 해도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이다 싶으면 확 결단력 있게 사로잡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사실 기회일주분들이 이성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남자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이 많은데 또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도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강한 남자를 만나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빨리 먹잇감을 포착해야 돼요. 기토가 해수를 토극수 하는데 이 토극수는 물을 막는다, 가둔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따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배우자 의존도가 꽤 높은 일주예요. 솔로일 때는 멋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연애만 하면은 약간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들어요. 네, 그리고 남편인 해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이어서 나의 성실하고 바르고 약간의 현모양처적인 잘 챙겨주는 모습에 반할 수가 있고 나를 귀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일주분들의 남편은 에너지가 강하고 유치한 듯 하지만 책임감 있고 한다면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모함도 있고 자기 말이 맞다 하고 내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근데 또 내면의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간섭도 해주고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좋은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신의 일주분들, 대표적인 고독한 일주 중 하나입니다. 고란쌀 일주죠. 해수가 신금의 상관이니까 상관 고란쌀이라고 남편이 없어도 혼자 알아서 야무지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의지할 수 있는 남자보다 그냥 노비 하나 데리고 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신의 일주분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동종업계면 서로 경쟁이 붙을 가능성도 크고, 동종업계가 아니어도 각자 하는 일을 존중해줘야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물의 기운이 상관이니까 이 머리, 잔머리가 좋고 뇌가 섹시하다. 근데 단순히 계산을 잘해서 섹시한 게 아니라 창의력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 4차원적인 묘한 에너지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의 일주분들은 어렸을 때는 남자의 외모를 보고 단순히 잘생겼거나 외모가 훈훈해서 사귀었다면 이게 30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사람의 센스, 특이함, 매력을 많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능성도 많이 봐요. 미래 가능성을 많이 본다. 네, 그래서 미래의 신의 일주분들의 남편은 말빨이 좋은 경우가 많고 눈빛에 약간 광기가 있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거만하게 생겼다? 열정적이고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외모보다 내면에서 나오는 매력이 훨씬 잘생긴 사람입니다. 또 은근 귀여운 면도 있는데 책임감도 강해서 내가 책임을 주면은 나름 잘 완수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들 같지만 듬직한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고랑쌀, 이거 예전 시대 때나 그랬지 요즘에는 서로의 각자 일을 하고 개인적인 일을 펼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의 일주분들은 능력을 펼치고 열정이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도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능력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겠다는 보험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가끔 얘가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알고 보면 악의가 없고 꽤 쿨한 면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네, 그래서 그냥 친구 같은 약간 동생 키우는 느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해 일주분들의 남편은 일단 정상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쉬운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 개해 일주도 간여 지동으로 같은 물의 기운이 배우자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고 나와 닮지는 않았습니다. 겁재여서 친구 같기는 한데 결이 달라요. 개수인 내가 얌전하게 적시는 역할을 한다면 이 해수는 파이팅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강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매력은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주도권이 남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남편이 자기의 감이 센 사람이니까 막상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서로의 포인트가 달라 트러블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일주 분들은 조건이나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찐 사랑으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싸우더라도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 일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계일주 여성분들 반전 매력이 가장 있는 분들이에요. 얌전해 보이면서도 당돌하고 평범해 보이면서도 은은한 광기가 있어요. 개해는 중에 음이기 때문에 잘 감춥니다. 내 도라이 같은 내 4차원적인 모습을 잘 감춰요. 네, 밖에서는 잘 숨기지만 집 안에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개해 일주를 보고 현모양처갖고 헌신적이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자존심이 세고 기존 쎄였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의 외모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듬직한 편이고 남자다움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뭐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단단한 뭔가가 있습니다. 은근히 개일주분들 약한 남자 싫어합니다. 남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나 썸을 탈 때 막 조건 좋고 잘생긴 사람 들어와도 결국은 그 이상한 끌림, 그 특이한 매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뭐 아니면 도인데 뭐 개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멀쩡한 남자를 발로 차고 내가 선택한 남자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남자는 결혼 후에 꽤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둘이 싸우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는 해서 뭐 개일주분들은 나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죠.